메시지 전달, 이 리눅스 API와 흡사합니다. 그 세 가지가 사실 쉐어드 메모리, 메시지 전달, 메시지 채널, 그 다음에 세마포가 유닉스, 고전적인 유닉스에서 전통적인 세 가지 통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세마포도 통신이라고 간주하고 있는 겁니다. 세마포를 왜 통신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락 변수. 락 변수 값 하나예요. 이제. 비록 어떤 큼직한 데이터가 아니지만 이 값 하나를 서로 주고받는 겁니다. 얘가 세팅한 값을 얘가 읽어보고 얘가 세팅한 값을 읽어보고 얘가 시그널한 값을 얘가 읽어서 풀려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국 통신이라는 거죠. 동기화도 사실 동기화도 오히려 통신을 하기 위해서 동기화가 필요해요. 제가 말을 꼬아서 하긴 하지만 그것들만의 어떤 프로그램의 실행의 근본적인 가만 생각하면 통신을 제대로 하기 위해 동기화가 필요하긴 하지만 동기화조차도 사실 통신이라는 겁니다. 두 프로세서에 뭔가 의미를 전달해야 돼요. 그런데 아주 좀 스페셜한 데이터를 가지고 통신해야 되고 그 액션이 또 스페셜하고 그 액션을 그냥 데이터를 준다 받아라 이게 아니라 데이터가 어떤 값이 들어왔는지 체크하고 여기다 데이터를 값을 세팅하는 것을 원자적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이런 어떤 스페셜한 통신이지 베컨이지만 순서는 통신받다는 겁니다. 비슷하게 채널 아이디 얻어내는 get하고 채널 제거하는 컨트롤이 있고 중간에 이제 통신하는 게 쉐어드 메모리 쪽에서는 쉐어드 메모리 어태치라는 게 제공됐었고 메시지 채널에서는 메시지 샌드 리시버가 제공됐었는데 여기서는 세마포 오퍼레이션이 제공됩니다. 그래서 세마포 오퍼레이션은 그 뭐냐면 웨이트냐 시그널이냐 여기 보면 세마포 오퍼레이션 스트럭처가 이렇게 있는데 이 세마포 오퍼레이션 스트럭처 안에서 이게 웨이트 오퍼레이션이냐 시그널 오퍼레이션을 저희를 표시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리눅스에서는 세마포 프로그래밍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두 개 프로그램을 컴파일 해가지고 창을 서로 따로 열어야 될 거예요. 그래야 두 개 프로그램 따로 돌면 됩니다. 얘를 실행시키면 둘 다 또 메시지를 찍는데 이 프로그램은 웨이트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까지 기다리냐면 얘가 실행될 때까지, 얘가 시간을 줄 때까지. 그런 식으로 세마포 보시는 코드가 있습니다. 실제 프로그래밍은 영상을 보진 않고요. 세마포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조금만 더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앞에서 지적을 했어요. 이게 세마포인데 이거 커널 어쨌든 이거와 유사하게 더 복잡하겠죠. 실제로 이거가 더 복잡하겠지만 커널 코드로 아까 세마포 오퍼레이션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코드는 한 줄, 사실 아까 카운트 변수 XS는 한 줄만 하더라도 잘못 꼬이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많은 줄로 되어 있으면 이건 절대로 문제적으로 동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칙적으로 락 변수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게 세마포 구현에서의 문제입니다. 근데 그건 이제 두 번째 문제라고 얘기하고 첫 번째 이제 문제는 세마포 구현은 스핀락이라고 표현을 하고 스핀락은 프로그램 실행에 있어서 성능상 좀 안 좋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여러분이 왜 안 좋은지 하고 스핀락이라는 게 무엇인가 정도만 이해를 해 보십시오. 스핀락이라는 용어가 이제 근데 계속 나올 겁니다. 동기화도 나오고 근데 나올 텐데 스핀락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거 사실 이게 스핀락이었습니다. 스핀락 그러니까 뭔가 락 오퍼레이션 하는 락 오퍼레이션 하는데 스핀하는 방식으로 오퍼레이션 합니다. 스핀은 한 자리에서 빙빙빙 도는 겁니다. 그래서 락 변수에 내가 값을 체크하고 세팅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코드가 계속해서 락을 체크하고 세팅하고 하는 것을 스핀하고 있다. 그런 방식으로 락을 하고 있다가 스핀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적인 방식으로 하는 거는 결국 이 테스트 앤 셋 명령어를 스핀락 방식으로 동작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세마포도 기본적으로 세마포 변수에 대해 가지고서 스핀락 방식으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변수가 0보다 큰지 작은지를 계속해서 체크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루프를 돌고 있습니다. 이런 게 스핀락인데 스핀락은 일반적으로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안 좋냐? 실제로 의미 있는 일을 안 하면서
의미 있느냐 안 하면서 락 변수만 값을 체크하기 위해서 코드가 계속 실행되고 있는 거죠. 즉 CPU가 계속 동작하고 있는 겁니다. CPU가 계속해서 동작하고 있는 거죠. 즉 러닝 상태로 계속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스케줄링이 다른 걸로 스케줄 되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러닝이 되고 있다는 거죠. CPU 자원을 쓸데없이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능상 분리할 수가 있다. 스핀락. 그래서 스핀락 하지 않도록 하려면은 운영체제는 세마포를 블락킹 락으로 구현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이게 0보다 작다라고 했을 때 계속해서 루프를 기다리는 거잖아. 블락, 즉 웨이트 혹은 슬립 뭐 이런 거죠. 뭐 말이 블락이라 했지만 진짜 블락이라는 함수가 있다는 게 아니라 웨이팅하게 하는 겁니다. 즉 프로세스가 레디, 러닝, 웨이팅 이렇게 있을 때 프로세스 여러 개 있으니까 어떤 프로세스가 락을 걸려고 할 때 스핀락이 걸렸으면 어쨌든 러닝 상태입니다. 그래서 레디를 나갔다가 다시 하더라도 계속 여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러닝을 하고 있죠. 그 프로세스가. 그래서 CPU 자원을 어쨌든 자기한테 할당된 슬롯만큼은 타임 슬래스만큼 계속 잡아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웨이팅 상태면은 락을 못 거는 상태이면은 여기로 빠져나가죠. 여기로 빠져서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락이 풀렸을 때 시그널 줄 때 그냥 값만 변경시키는 것이 아니라 혹시나 여기 있으면 값을 체크할 수 없잖아요. 세마포 값을 체크할 수 없으니까 인터럽트 기다리는 동안에다가 인터럽트를 줘가지고 깨어나게 한다는 거죠. 그건 아마 좀 마이크로스코픽하게 정밀하게 보면은 계속 기다리는 것보다는 조금 텀이 생길 수 있을 겁니다. 좀 지체가 생길 수는 있겠지만 CPU 계속 잡아먹고 있는 문제는 해결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게 이제 스핀락의 개념이고 굳이 푼다면 세마포 같은 운영체제가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오퍼레이션은 블락킹 되는 방식으로 구현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스핀락은 무조건 안 좋은 거냐? 그럼 모든 분야에 스핀락을 빼버리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또 동결을 하다 보면 스핀락이라는 얘기를 계속 한다는 이유 자체가 스핀락으로 구현되어 있는 동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는 스핀락으로 구현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락을 기다리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경우에 그리고 이제 뭐 그런 긴 경우도 있고 짧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락이라는 것은 올바르게 설계를 할 때라면 대부분 짧게 끝나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동기화는 프로그램의 안전성을 위해서 데이터가 일관되게 일관성 있게 업데이트되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만 락의 기본이 뭐라고 했어요? 동기화의 기본이 락이라고 했고 락은 다른 프로세스의 진행을 막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기능적인 펑셔널한 커렉트니스를 보장하기 위해서 락이 필요하다, 동기화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이걸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은 현재 우리 인간 컴퓨터 세계에서 할 수 있는 수단은 다른 놈을 막는 것밖에 없어요. 막는다는 것은 그 실행을 의도적으로 늦추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한편으로 프로그램 실행을 빠르게 하려고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CPU도 빠르게 동작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의 정확성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늦춘다는 거죠.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락은 필요하지만 가능한 짧게 설계를 해야 됩니다. 필요한 경우는. 아무튼 이제 그래서 락이 정말로 하다 보니까 짧게만 하면 되겠다. 그래서 카운터 변수 하나 이렇게 액세스하는 거 이거 엄청 짧은 겁니다. 카운터 변수 딱 업데이트하고 바로 끝나면 락이 끝나버리니까 풀려나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 이렇게 짧은 경우에는 스핀락을 써서 그냥 하는 게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거죠. 블락킹 락을 쓰게 되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컨텍스트 스위치되는 오버헤드가 꽤 많이 들어갑니다. 스핀락을 하게 되면 어쨌든 계속 러닝 상태 있거나 레디로 갔다가 바로 러닝하는 이런 상태로 올 수 있으니까 계속 러닝 상태에 있을 수 있으니까 락이 풀릴 때까지 문맥 교환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잘 비교해 봐야 되는 거죠. 문맥 교환 비용을 줄이는 게 더 싼 것인가, 내가 여기서 스핀락을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는 게 더 싼 것인가. 그래서 이제 짧은 경우에는 이게 더 유리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말 자체는 스핀락이라고 해서 부정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스핀하면서 락한다. 좀 부정적인 용어 자체가 부정적인 의미인데 실제 락을 구현할 때는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코딩도 간단해지고 해서 이렇게 해버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선택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쓸 수 있는 락이 스핀락으로 구현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뭐 이런 것이죠.
시스템에서 이런 개념을 쓰고 있다는 거죠. 여기 멀티 프로세스 적합한 방법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뒤에 가서 언급을 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뒤에가 여기서 바로 그걸 하게 될 건데요. 자, 두 번째 이제 이런 셋업 방식으로 락을 했을 때 문제점. 이거는 결국 이런 문제점 계속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근본적으로 이 하드웨어라는 거죠. 근본적으로 이 하드웨어인데 소프트웨어적으로 OS가 락을 구해놓고 보니까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문제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대표적인 문제 두 가지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스핀락 문제 얘기를 했고 사실 더 근본적인 게 이 문제죠. 이 문제. 소프트웨어를 구현했기 때문에 그 웨이트하는 오퍼레이션, 시그널하는 오퍼레이션이 원자적이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놈들 자체도 임계구역으로서 보호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리커시브가 계속해서 이게 그러면 이제 막 계속 꼬이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웨이트와 시그널 연산 자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원자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 방법이 있죠. 두 가지로 적용돼요. 싱글 프로세스, 코어가 하나인 프로세스인 경우에는 인터럽트, 코어가 여러 개인 프로세스에서는 스핀락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방금 스핀락을 했기 때문에 멀티 프로세스부터 근데 흐름상 원래도 하죠. 이거. 싱글 프로세스인 경우에는 여기서 마치 그러면 이걸 이용하겠네요 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걸 이용하면 스핀락이 돼요. 테스트 앤 셋을 이용하면 스핀락을 계속 체크를 해야 되는 게 되죠. 그리고 어쨌든 CPU 명령을 써야 되고 좀 더 간단한 방법으로 인터럽트를 금지를 시킵니다. 저게 왜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안전하게 처리하는 데 있어서 웨이트 함수 여기 이 웨이트 함수를 시작하자마자 인터럽트를 금지시키고 끝날 때 인터럽트 금지를 풀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코드를 원자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는데 도움이 되고 보장이 됩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질문했던 거는 이전에 배웠던 걸로 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예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 인터럽트를 가장 많이 써먹은 데가 어디입니까? 스케줄링 할 때 써먹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지금 동기화 문제들이 또 처음에 원래 나왔던 게 경쟁 조건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근본적인 원인이었다고 하면 했고 그 경쟁 조건은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동시에 즉 스케줄링이 그러니까 멀티 프로세스 동시 진짜 동시에가 아니라 스케줄링이 중간에 이상하게 스케줄링이 꼬여가지고서 이 중간에 동시에 접근하는 거 이런 게 문제이잖아요. 그런데 인터럽트를 금지를 시켜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CPU가 이렇게 있어요. CPU가 있는데 인터럽트 선이 있어서 인터럽트가 계속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걸 막을 수는 없는 거죠. 외부 세계를 막을 수는 없는데 CPU 안에 들어오는 걸 인터럽트 금지시킨다는 건 CPU 안에 들어오는 걸 막는 거예요. 이러면 CPU 안에서 실행되는 코드에 인터럽트가 안 걸리겠죠. 즉 인터럽트가 안 걸린다는 것은 여기에서 컨텍스트 스위치가 안 일어난다는 뜻이 됩니다. 컨텍스트 스위치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여지를 막아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코드가 실행되고 있는 동안 컨텍스트 스위치가 안 된다는 걸 보장시켜줍니다. 지금 이게 왜 문제라고 했냐? 이게 문제라고 얘기했는데 문제된 이유는 이게 동작하는 중에 컨텍스트 스위치가 돼가지고서 다른 프로세스 똑같이 이걸 수행하면 똑같이 1이라는 값을 가지고서 둘 다 하나씩 빼고 나가볼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컨텍스트 스위치가 안 되고 그걸 막기 위해서 우리는 락을 건다라고 다루고 있어요. 근데 이건 락을 위해서 또 락을 거는 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인터럽트를 금지를 시킵니다. 인터럽트 매스크라고 CPU 명령어가 있어요. 그래서 밖에서 인터럽트는 생기지만 그냥 여기 인터럽트 큐에다가 가만히만 두고 인터럽트 풀 때까지는 CPU 내부로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왜 이게 방법이 되느냐? 답은 컨텍스트 스위치가 발생하지 않아서 경쟁 조건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컨텍스트 스위치가 일어나지 않아서 프로세스가 경쟁 조건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원자로 동작한다. 라는 거죠. 방법은 간단해 보여요. 엄청 간단한 겁니다. 뭐 락 뭐 이제 필요 없어. 사실 이걸 생각하면 그러면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냥 아예 이 윤계구역 들어오기 전에 인터럽트 금지 풀고 금지 풀고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또 동기화가 간단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일반적인 방법은 되지 못해요. 왜냐하면 인터럽트를 금지시킨다는 것은 컴퓨터한테 거의 그 죽음 직전까지 인터럽트 얘기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인터럽트 없이는 아무 일도 못한다. 컴퓨터. 모든 컴퓨터의 모든 작업은 인터럽트부터 시작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인터럽트를 딱 막았다는 것은 그 숨을 딱 막힌 거예요. 그래서 내 허파에 있는 공기를 다 쓰게 되면 그냥 죽는 거예요. 인터럽트 금지시켰다는 건 바로 그렇게 엄청나게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함부로 인터럽트 금지시키는 건 안 됩니다. 그래서 유저 코드에다가 이게 유저 코드잖아요. 사용자 코드잖아요. 사용자 코드에 인터럽트를 금지시키는 방법을 제공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왜 되냐? 커널 코드입니다. 커널 코드는 딱 만들어진 그 코드. 이거 짧은 시간 될 거라고 이미 딱 고정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만 인터럽트를 금지시킵니다. 락도 짧게 해야 되는 게 좋은, 잘 동결하는 방법이지만 혹시나 인터럽트를 금지시키는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 모바일 전공인 경우에 좀 더 로레벨에서 안드로이드나 그 iOS 앱 수준에서 프로그램 만드는 게 아니라 진짜 그 ARM CPU, 안드로이드 OS 수준에서 프로그램 하게 된다면 어쩌면 인터럽트를 금지시키는 이런 것들도 프로그램에 넣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우 짧게 해야 됩니다. 코드 몇 개, 명령을 몇 개 실행될 동안만 인터럽트를 금지시켜요. 이렇게 그런 게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걸 하는 거죠. 이게 멀티 프로세스로 가게 되면은 인터럽트를 금지시키는 것을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허용하지 않는다면 권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인터럽트는 각각 CPU에 해당되는 개념입니다. 인터럽트는 개념 자체가 CPU한테 가해지는 어떤 사건입니다. 그래서 만약 코어가 4개가 있다. 각 코어에 따로따로 인터럽트가 들어갑니다. 이럴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이 프로세스에 동작하는 웨이트가 내가 웨이트가 실행되면은 인터럽트 금지시킨다고 했는데 이럴 때는 코어가 여러 개면은 다른 프로세스에서도 또 웨이트를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럽트를 4개 프로세스 다 금지를 시켜야 됩니다. 이럴 때 다른 CPU의 인터럽트를 금지시킨다는 것이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인터럽트를 금지한다는 것 자체가 명령어입니다.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이 CPU에서 인터럽트를 금지하는 명령어가 실행이 되어야 돼요. 좀 뜬금없는 얘기거든요. 여기서 뭔가 기능을 하다가 여기서 그러니까 웨이트 함수 내에 인터럽트를 금지시키는 명령어가 들어있는데 이 CPU에 동작할 때 다른 CPU에서 인터럽트를 금지시키려면 다른 CPU에 똑같이 인터럽트를 금지시키는 명령어를 컨텍스트 스위치를 시키고 그 명령을 실행시켜야 돼요. 어렵습니다. 거의 이건 좀 진짜 어렵죠. 불가능하다거나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인터럽트를 금지시킨다는 자체가 아까 위험한 작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여러 CPU 코어가 4개인데 4개 프로세스 모두를 인터럽트를 금지시킬 수 있었다라고 중단시킬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4개 다 중단시켜버리면 시스템 성능에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 스마트폰에서 하나 접근하는 그거 막기 위해서 하는 건데 다른 프로세스들에서는 그 환경은 다른 코드를 충분히 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CPU들도 다 동작을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니까 성능이 안 좋아지죠. 그래서 멀티 프로세스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게 좋은 방법이 아니라 좋은 방법이라고 얘기했던 게 아니라 간단하기 때문에 썼는데 상당히 조심해서 써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그게 멀티 프로세스는 적용하기 힘들다. 그래서 거기서는 스핀락을 이용합니다. CPU 명령을 썼죠. CPU 명령. 그래서 웨이트 하는 놈들은 이걸 그대로 이용합니다. 이걸 이용해가지고 계속 그냥 스핀락을 하고 있는 거죠. 락 변수가 세팅됐나 풀렸나 세팅됐나 풀렸나를 체크하는 방식으로 세마포 하부 내부에 구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세마포 코딩을 직접 해보면 여러분이 더 이해하기 쉽겠지만 우리 수업에서는 이 동기화 코딩은 나중에 이제 그 뮤텍스 쪽 스트레이트 동기화 쪽에서 간단히만 살펴보고 소프트웨어 해결책 중에서 세마포를 소개를 했습니다. 처음에 요거는 락하는 방법인데 처음에 얘기했을 때 조금씩 다릅니다. 조금 다르고 세마포라는 게 뭐다 하는 걸 한번 보십시오. 웨이트와 시그널로 구성이 되어 있고 세마포는 변수의 개념이기 때문에 1, 2, 3, 4, 5, 6 이렇게 양수로 커질 수 있는 값 그리고 증가시키고 감소시키는
그런 어프로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좀 더 이제 이론적으로 따져보면은 스핀락 문제나 세마포의 임계구역, 세마포의 안전성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복잡해지죠? 복잡하기보다는 뭔가 가슴이 답답하죠? 다른 부분에서 그랬겠지만 이 실제 코딩하는 흐름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동기와의 개념적인 얘기로 이제 계속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답답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이 프로그래밍 하는 정도 수준이라면 앞 시간에 얘기했던 것 정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리고 이 정도. 그래서 동기화를 하는 거는 이런 방법들이 있고 그것들은 락을 하는 거다. 락이 뭐다. 요거 정도 아면은 여러분이 프로그래밍 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이제 뭐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조금 더 이런 것들 하나하나 대해 가지고서 개념적인 내용들을 좀 더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어려울 수도 있고 지루할 수도 있고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준비된 거 간단히라도 더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마포를 얘기하면서 사실은 동기화의 큰 틀을 다 얘기를 했어요.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하드웨어적으로 락을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 프로그램의 편의를 위해서 세마포라는 개념에 가장 그 근본적인 동기화, 소프트웨어 동기화 도구가 제공된다. 그리고 더 다양한 것들이 있다. 소프트웨어적인 동기화 방법이라는 것이 우리가 웨이트 함수, 시그널 함수를 호출하는데 동작하는 패턴을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였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더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어떻게 소프트웨어 함수를 호출하는데 그 원자적인 연산이 가능하느냐. 사실 이런 의심을 품어야지 동기화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해하는 겁니다. 아무리 OS라도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얘기까지 좀 했고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다음 거를 살펴본다기보다는 동기화 쪽의 문제를 그냥 한번 이렇게 다 종합해가지고서 정리는 아니지만 종합해가지고서 한 가지 추가적인 개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문제점. 원래 동기화는 순서를 보면 두 개 이상의 프로세스가 뭔가를 공유합니다. 통신을 통해서 공유 변수를 하던 순서를 맞추기 위해서 순서를 나타내는 어떤 값을 공유하던 이럴 때 이게 문제없이 안전하게 동작하려면은 동기화를 해야 됩니다. 동기화를 하게 되면은 동기화를 하는 수단은 역시 락이라는 공유 변수에 대해서 원자적 연산을 통해서 한 번에 한 프로세스만 이것을 사용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이런 동기화를 하게 되면 오히려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거죠. 한 가지는 앞에서도 은근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프로그램의 실행 흐름을 강제적으로 막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동기화가 들어가게 되면 그 동기화에 관여된 프로그램들은 실행 속도가 조금 늦어집니다. 기다리는 게 끼어들어요. 특히나 루프를 돌면서 계속 많이 하는 겁니다. 더 늦어지죠. 그거 플러스 더 심각한 문제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데드락 문제, 스타베이션 문제, 우선순위 역전 문제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이것들은 느려지는 거는 자연히 발생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동기화를 코딩을 잘했다 하더라도 느려질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조금씩이라도 웨이트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 얘기한 세 가지는 동기화를 잘 못하면, 동기화 코딩을 잘못하면, 혹시나 즉 락을 걸었어요. 락을 걸었는데 이거 전체적인 흐름상 뭔가 좀 제대로 락을 활용하지 못하면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것부터 먼저 얘기를 하죠. 이거 앞에서부터 계속 얘기했습니다. 아까 그 임계구역 문제를 푸는 요구 조건 중에 세 번째 게 한정된 대기라고 했는데 여기 문제 이름은 인피니트 대기, 무한한 대기라고 합니다. 즉 동기화를 잘못하게 됩니다. 락 자체는 임계구역 문제를 전체를 다 푸는 것이 아니라 상호 배제라는 겁니다. 임계구역 문제를 상호 배제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잘못 사용하게 되면 무한히 대기하는 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건 아까 예에서도 이렇게 봤습니다. 락을 거는데 매번 다시 락을 또 시도하고 다시 락을 시도할 때 서로 어떤 먼저 락을 걸었다는 것에 대한 우선을 주지 않고 동등하게 계속 락을 수행한다면 어떤 한 대상자는 운 나쁘게, 이거는 항상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운 나쁘게 계속해서 락을 쟁취하지 못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무한히 대기, 이게 무한히 대기하고 있으면 아무 일도 못하니까 스타베이션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스타베이션 혹시 앞에서 썼던 거 기억납니까? 스케줄링에서 우선순위 방식으로 스케줄링 할 때의 문제점이 스타베이션 혹은 무한대기 이런 걸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선순위에 의해서만 프로세스한테 CPU를 주게 되면은 뒤에 이어가지고서 자기보다 조금 높은 우선순위가 이렇게 들어오면은 낮은 우선순위는 계속해서 기다릴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동기화학은 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어떤 경쟁을 한다는 측면, 스케줄링을 경쟁을 한다는 개념에서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한 가지 기준이 있는 겁니다. 기준이 있는데 특히 동기화에서는 그 기준도 없었던 거예요. 그냥 랜덤하게 경쟁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운 나쁘면, 그러니까 여기서의 그걸 뭐냐면 어떤 기준에 의해 가지고서 하나만 선택되는, 내가 먼저 들어왔는지 먼저 들어오지 않는지 이거 상관없이 어떤 기준에서 하나만 선택되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스케줄링을 하거나 공유자원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면 운 나쁘게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앞에서 얘기를 했죠. 사실 그것도 일종의 에이징입니다. 내가 먼저 웨이팅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정보를 남겨뒀잖아요. 또 한 가지 이제 문제는 이게 더 큽니다. 아주 치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첫 번째 있는데 데들락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동기화 다음 챕터에 역시 간단히 소개를 할 텐데 혹시 이름 들어봤습니까? 데들락. 네. 결국 데들락은 동기화를 하는 과정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데들락 용어 나왔다는 자체가 여러분이 또 동기화 그 개념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동기화를 하는데 그래서 동기화에서 락을 합니다. 락을 하는데 잘못하면 데들락, 죽은 락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락은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실행을 멈추는 건데 이걸 잘못 멈추게 되면은 풀지 못한 상태로 영원히 멈추게 된다는 거죠. 뒤에서 이제 설명할 것이니까 간단히만 얘기하면 락을 걸면 이런 식으로 꼬여있는 락이 있다고 해보십시오. 락을 두 개를 걸면 SQ, QSK 두 개를 걸어요. 두 개를 그래서 두 개 다 걸어서 작업을 하고 끝나면은 이거 풀어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락을 걸고 일 끝나면 풀어주고 나와야 되는데 뭔가 꼬여가지고서 얘가 못 풀어주는 상황이 된다고 해주십시오. 못 풀어주는 상황이 되면은 이 두 개 프로세스는 다 진행을 못하고 있는 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정확히 말하는 게 이런 상황입니다. 두 개 이상의 락을 사용할 때 그 순서가 꼬여 있어가지고서 얘가 먼저 S를 락하고 얘는 먼저 Q를 락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데들락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S를 풀어주기 위해서는 Q도 락을 한 이후에 자기 작업을 하고 S를 풀어주는 거예요. 얘는 S도 락을 한 다음에 자기 작업을 하고 Q를 풀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코딩을 많이 해왔다고 생각해보십시오. 그럼 운 나쁘게 S를 락을 한 상태에서 여기서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웨이트 안에서는 이제 원자적 연산이 보장이 됩니다. 근데 웨이트와 웨이트끼리는 원자적이지는 않죠. 그래서 이 중간에 인터럽트가 돼서 컨텍스트 스위치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컨텍스트 스위치가 돼가지고 여기가 실행됩니다. 그러면 Q가 웨이트 Q를 하고 넘어가죠. S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기다립니다. 여기까지는 뭐 별 문제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S가 풀리려면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얘는 여기서 멈췄으니까 얘가 여기서 멈추면 이제 블락킹 방식이라면 얘로 컨텍스트 스위치 될 수 있을 거예요. 와서 보니까 Q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Q는 여기서 이미 잡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둘 다 이 프로세스가 아무런 진행도 못하고 버그도 없고 오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행 못하고 무한히 기다리게 됩니다. 이런 게 데들락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선순위 역전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개념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순서를 PDF에는 여기 안 들어가 있을 텐데 슬라이드 쇼로 이렇게 이제 슬라이드 쇼로 순서를 이렇게 상황을 하긴 하지만 이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 우선순위 역전이라는 것은 우선순위 스케줄링과 락이 같이 섞여서 이제 동작을 하고 있을 때 락 때문에 우선순위 스케줄링이 뭔가 모순을 만드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락이 걸려 있으면,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2, 3, 1 순서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2, 3, 1 순서로 우선순위가 있는데
E가 우선순위가 높아요. E가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E가 딱 여기서 실행이 시작되면 이를 프리엠프트 시킬 수가 있어요. 원래 스케줄이라면 프리엠프트 시킬 수가 있는데 E가 필요한 락을 1이 잡고 있어요. 이러면은 우선 여기 얘를 프리엠프트 못하고 1이 계속 실행된다. 이게 우선순위 역전이냐? 그건 아닙니다. 비록 우선순위 얘가 높긴 하지만 락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락에 의해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 어떤 공평한 거죠. 아까 방 하나에 한 사람만 뭔가를 해야 되는 전화 박스 같은 게 있어요. 전화 박스에 동시에 도착했을 때는 뭐 교수님이 있으면 교수님 먼저 하십시오. 나이 많은 분이 있으면 나이 먼저 하십시오. 좀 몸 불편한 사람이 먼저 하십시오. 그 어떤 사회에서 정해진 우선순위에 따라서 양보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전화를 막 하고 있어요. 전화를 막 하고 있는데 야 뒤에 교수님 왔다고 해서 끊고 나와. 이러면 뭔가 좀 웃기잖아요. 상황이라는 게 다 다를 수 있지만 그런 겁니다. 그래서 락에 의해서 멈춰져 있을 때는 우선순위 높은 게 왔다 하더라도 기다리는 게 그건 맞아요. 그건 우선순위가 역전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프로세스가 진행합니다. P1이 먼저 들어오고 P2가 했는데 락 불러있어요. 당연히 기다려요. 그럼 락 풀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 되냐면 P3가 이쯤에 도착해요. 그런데 P3는 P1하고 락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우선순위만 P1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프리엠프트를 시켜야 됩니다. 얘가 먼저 실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락에 의해서 멈춰져 있지 않으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P3가 실행되고 있을 때 P1도 실행되지 못하고 P2도 실행되지 못합니다. 즉 얘가 없었다면 P1이 이만큼 실행하고 P2가 아까 앞에 그 그림처럼 풀려나서 이렇게 실행됐을 거예요. 그거는 우선순위 역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경우는 락하고 관계없는 중간에 끼어있는 P3가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P2에 기다리는 시간이 훨씬 길어져 버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단순히 길어진 게 아니라 P2가 먼저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우선순위가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중에 도착하고 우선순위가 낮은 P3보다 늦게 시작한 상황이 생깁니다. 이런 걸 우선순위 역전이라고 합니다. 왜 이거는 문제가 되냐면 P3하고 P2는 락이라는 관계가 상호 협력적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둘은 상호 협력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선순위가 없더라도 얘의 결과를 가지고 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얘는 그런 관계가 없는데 먼저 해야 돼. 이게 바빠요. 바쁜 얘가 더 지연시켜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시스템에서는 큰 문제 없을 수 있지만 군사 무기나 우주과학, 무슨 인공위성 이런 데서는 이런 순서, 여기서 뭐 1초 늦어진 거 이것 때문에 날개를 잘못 펴가지고서 옆에 있는 건물을 맞춰버릴 수도 있는 거고 다른 데로 가버릴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스케줄링 얘기할 때 우선순위 스케줄링, 타임 쉐어링 스케줄링 이런 거에 중요한 사례 이런 걸 이제 설명하기까지는 우리 못했으니까 그런데 우선순위 스케줄링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미션 크리티컬한 실시간 시스템, 우선순위 높은 놈이 어떻게 됐다 하더라도 우선순위 높은 놈이 빨리 실행을 맞춰가지고 날개를 펴줬는가, 장애물이 나타났을 때 그 방향을 꺾어주는 프로세스 있잖아요. 장애물을 디텍트해가.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할 텐데 우리 화성 탐사선 여러 개가 제 기억에 있었는데 패스파인더라는 화성 탐사선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화성에 직접 내려가지고서 땅을 막 굴러가면서 작은 장난감 탱크처럼 생겨가지고 굴러가면서 막 또 채취하고 사진도 찍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게 처음에 보낸 게 멈췄어요. 동작을 못하고. 그러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이거 몇 년을 해야 되는데 얼마 하지 못하고 멈췄어요. 바로 그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앞에 나온 장애물, 그거 이제 쭉 굴러가면서 카메라 보고 장애를 피해가는 이런 게 알고리즘 프로그램이 다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걔가 하는 일은 사진 찍는 것도 있고, 여기 흙 채취하는 것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일이 이제 멀티태스킹, 멀티스레딩으로 계속 이제 프로그램에 대해서 동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장애물을 피하는 거는 꽤 중요한 거란 거죠. 뒤집혀버리면 안 되니까. 생존하고 관련되는 거니까. 그래서 장애물이 딱 나타났을 때 얘는 아무리 지금 운 나쁘게 사진을 찍고 있었어. 그래서 사진을 프로세싱해서 전송하는 일을 작업을 하고 있어. 그렇다고 해가지고 장애물 나타나면서 좀
나는 좀 이따 해야지, 사진 다 전송할 때까지 기다려야지, 이거 안 되거든요. 그래서 스케줄링에 그걸 우선순위를 꽤 높여둡니다. 그래서 스케줄링은 0.00초 빠르게 하면서 아무리 지금 사진을 보내고 있다 하더라도 장애물 피하는 걸 던져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이런 상황이 발생해가지고서 그걸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나사에서 발표된 게 우선순위 그렇게 발표됐어요. 우선순위 역전, 그 패스파인드에 뭐 장착되어 있는 소프트웨어의 우선순위 역전 현상에 의해서 멈췄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들이 컴퓨터에서 뭔가 그것이 그냥 중요한 어디든지 다 쓰일 수 있다는 걸 이제 얘기하면서 아무튼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다시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이것들 하나하나를 뭐 외우듯이 한다기보다는 사실은 외워야 될 정도로 역시 중요한 것들이에요. 아이템이에요. 동기화력이 발생하는 문제가 무엇이냐. 근데 그것보다는 이 흐름을 한번 이해해 주십시오. 이 흐름을. 컴퓨터 시스템에서 이제 여러 개의 스레드,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뭔가 협력적인 관계를 이루면서, 협력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협력적인 관계를 이루면서 동작을 할 때 동기화라는 메커니즘이 개입이 되지 않으면은 그것들이 꼬여가지고 일관성이 해쳐질 수가 있다. 그래서 동기화라는 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동기화를 하는 거는 결국은 공유된 자원을 한 번에 한 프로세스만 접근할 수 있도록 락을 걸어주는 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해결 방법이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락이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하든, 이 테스트앤셋 스핀 락으로 하든 인터럽트를 금지시키든 사실은 근본적인 프로세스 실행의 입장에서 보면 부정적인 요소입니다.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안 좋은 거는 가능한 짧게 하도록 이제 설계를 해야 돼요. 락을 넣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락을 또 심각하게 잘못 설계를 하고 잘못 구현해서 넣게 되면은 데드락 문제, 스타베이션 문제, 우선순위 역전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냐를 이해까지 하면 더 좋겠지만, 이런 식의 어떤 개념의 이 흐름이 있다는 것을 큰 그림을 좀 잘 파악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있는 거는 스레드 동기화 API가 그냥 뜬금없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끝낼 것 같죠? 근데 제가 좀 많이 바빠가지고 요거 코드는 묻지 않고 요거까지만 언급하고 마무리할게요. 15일날 학교 나왔습니다. 자, 지금 이제 그럼 할 건 뭐냐면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주는 방법, 세마포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실 이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이제 막 보게 공부하다 보면, 그러면 이제 뭐 스레드에서의 뮤텍스 방법, 컨디션 베리어블 API, 뭐 모니터 방법, 이것들 쭉 하나씩 다 프로그래밍 방법을 연습할 텐데, 우리 운영체제 수업에서는 그것들 다 프로그래밍적인 측면에서 보기는 좀 힘들고 이제 허용되는 것까지만 이렇게 본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뮤텍스입니다. 그래서 뜬금없이 그냥 프로그래밍 API를 바로 보여줬어요. 뮤텍스가 뭐냐는 설명은 따로 없어요. 근데 뮤텍스입니다. 여기 보시면 뮤텍스라는 데 중간에 키워드가 있죠. 세마포와는 조금 다른 동기화 방법인 겁니다. 커널이 제공하는, 리눅스 OS가 제공하는, 리눅스의 pthread 라이브러리가 제공하는 동기화 방법이 되겠습니다. 뮤텍스는 뮤추얼, 영어 뮤추얼 익스클루전, 상호 배제에서 다운로드, 즉 상호 배제를 해주는 어떤 도구라는 뜻이죠. 똑같습니다. 테스트 앤 셋, 세마포 다 상호 배제를 해주는 겁니다. 약간 다릅니다. 세마포. 그러니까 사실 뮤텍스는 그냥 가볍게만 이해를 하면은 세마포가 똑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뮤텍스 락, 뮤텍스 언락 이렇게 되어 있죠. 웨이트입니다. 웨이트. 세마포 웨이트, 세마포 시그널입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약간만 달라요. 다른 거는 뭐냐면 뮤텍스는 카운팅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락이 걸렸다 안 걸렸다만 있어요. 증가 감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이너리 세마포 그럼 같은 겁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차이점은 세마포는 소유의 개념이 없습니다. 프로세스가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있는데 하나의 세마포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누군가 내가 그러니까 이름도 보면 웨이트 시그널이 있는 것이지 세마포를 내가 락했다라는 거 표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미묘한 말의 차이를 느껴보십시오. 세마포를 웨이트하고 있다, 시그널 했다라고 이렇게 그 객관화 시켜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을 뿐이지 세마포를 내가 가졌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 그 말은 어떤 뜻이냐면 여기서 내가 세마포 웨이트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의 상식으로는 내가 웨이트에서 락을 걸었죠. 그렇으니까 내가 풀어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프로세스가 시그널을 하면 어떻게 될까? 써먹고야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 이제 웨이트 하려고 할 때 정말 성격 이상한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램을 한다면 여기 웨이트 하고 싶지 않으면 그냥 내가 시그널 해놓고 그냥 웨이트 하면 돼요. 그럼 안 걸리겠죠. 그런데 문제가 생기겠죠. 진짜로 이게 필터 세션이 다 끝났는데 시그널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협력하는 거니까 한 사람이 프로그램 하는 게 당연히 이렇게 안 하겠지만 이런 도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뮤텍스는 처음에는 이렇게 공유하고 있지만 어쨌든 공유하는 거지만 뮤텍스 변수가 있으면 공유하는 거지만 내가 락을 하는 순간 이 뮤텍스 내 거가 되는 겁니다. 내 거가 되기 때문에 이 뮤텍스를 풀어주는 거는 나만 풀어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간혹 뭔가 오류에 의해 가지고서 여기서 뮤텍스 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끝나고 언락하고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스레드가 여기서 중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스레드가 여기서 엑시트를 해버렸어요. 또는 프로세스가 끝나고 했어요. 뮤텍스를 쓰는 경우가 있어서 끝나고 했어요. 그러면 이쪽 프로세스는, 이쪽 스레드는 영원히 그 락을 풀지 못하고 기다리게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물론 OS는 이걸 영원히는 아니에요. 바로 풀지 못하고 어느 타임아웃이 지나면 이걸 풀어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 게 뮤텍스가 되겠습니다. 개념적으로 그렇다는 거고요. 또 이제 한 가지 또 높아지는 거는 실제로 또 여기 우리가 쓴 P스레드 뮤텍스는 그런 개념적인 어떤 이론적인 뮤텍스의 특성을 가지고는 있지만 또 약간은 더 복잡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뮤텍스 이니셜라이즈 해가지고 뮤텍스의 어트리뷰트, 뮤텍스의 특성이라는 값들을 채워요. 그래서 뮤텍스가 어떤 식으로 동작할 것인가를 또 지정하는데 뮤텍스 지정함에 따라 가지고 방금 설명한 그런 방식으로 동작할 수도 있고 그냥 세마포 방식으로 동작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됩니다. 좀 복잡합니다. 그거는 변화가 없어요. 락하고 언락밖에 없다라는 거죠. 락한 걸 또 락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사용하는 입장에서 보면 사실 뮤텍스나 세마포나 거의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슷해 보이는 걸 여러 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내 프로그램 응용에 가장 적합한 걸 선택해서 쓰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P스레드 라이브를 소개하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스레드를 배웠기 때문에 아까 세마포 그 API 그 예제보다는 스레드에서 제공해주는 이 뮤텍스 락을 이용해 보는 게 훨씬 더 좀 더 직관적으로 프로그램하는데 더 유용할 것 같아서 이걸 예제 코드를 이렇게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뮤텍스를 쓰게 되면은 스레드들이니까 공유가 쉽죠. 그래서 이렇게 P스레드 뮤텍스 T라고 뮤텍스 변수를 지정해 놓으면 모든 스레드들이 이 뮤텍스 변수를 이용해 가지고 락, 안락 이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디스트로이는 다 끝났을 때.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뮤텍스의 특성까지만 얘기를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가지고 바로 지난 시간에 했던 지난 시간 스레드 마지막 예제가 이렇게 100만 번씩 1000만 번이네요. 1000만 번씩 5개의 스레드가 인크리멘트를 했을 때 5000만 번이라는 정확한 합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틀린 값이 나왔다. 그게 바로 이제 일관성 있게 되는 동기화 문제인데 그 동기화 문제를 풀기 위해서 뮤텍스를 집어넣어가지고 락을 해주는 코드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실행 예까지 같이 보면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일은 쉬고요. 다음 주 수요일에 동기화를 계속하도록 하죠. 우리가 워낙 짧다 보니까 금방 가요. 15일 다음 주 나면 이제 한 2, 3주 이렇게 남습니다. 그래서 저도 똑같은데 인간들은 시간에 대해서 스스로 그 상대성 이론을 적용하는 것 같아요. 스스로. 아인슈타인 박사 얘기한 그런 상대성 이론이 아니라 뒷부분에 가가지고 훨씬 더 시간이 빠르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마치고 제 수업 아니라도 많이 바꾸고
하겠지만 OS 수업은 다음 주 월요일에 쉬고 일주 후에 편안한 마음으로 과제까지 다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